안녕하세요. 원익 구독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06%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41,15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15만 주 가까이 나왔고, 제가 오늘 영상 시작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조정이 나오면 기회입니다. 지금 원익홀딩스가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4거래일 정도 뺐는데, 여기 분봉상으로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장막판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습니다. 여기 5일 날짜에도 보시면은 장막판에 5시부터 해가지고 말아 올리면서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6일 날짜에도 2시에서부터 해가지고 말아 올리면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3시에서부터 4시, 5시까지 해가지고 말아 올리면서 아래꼬리 수급이 들어오고요. 6시 때 조금 이평선의 횡보선을 가져가다가 지금 또 빠지려고 하니까 7시부터 해가지고 아래꼬리 수급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NTX 거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잡아주는 수급이 있는데, 보시면 OBVC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신용장고도 오히려 고개를 들면서 올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 금투까지 해가지고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투매를 오늘 던진 메인 수급은 개인입니다. 자, 이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어디에서부터 잡기 시작해야지 차익 매도로 다 출하를 시키면서 반등 처리가 나올 때 먹을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체크 처리를 하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가 보면은 12월 29일 날짜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려 쳤습니다. 그쵸? 이때 이제 매물대선을 돌파하면서 간 건데, 여기 보시면 26일 날짜 윗꼬리 부분 밀렸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려 친 건데, 그러다가 쭉 빠졌는데 오늘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는 포지션이 정확하게 29일 날짜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아랫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왔던 동일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30일 날짜하고 2일 날짜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수급 자체가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투매를 던지실 게 아니라 반등폭이 어디서부터 나올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가 이평선의 하단 구간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상단 포지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집선 형성했다가 올려치고 차익 매도 나온 다음에 아랫꼬리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여기서 반등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특히나가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차익 매도를 출현시키면서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받아주는 수급을 갖다가 다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까지 밑으로 내려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은 그 정도의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급 처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반등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떤 섹터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조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 섹터가 반등이 나오죠. 근데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듯이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좋게 잘 갈 것이다. 이번 연도에는 슈퍼사이클이 돌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서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안 나오고 나서 밑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선 섹터가 거의 한 5거래 연속 2026년도 넘어오면서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연일 올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하나오션이 오늘 7% 가까이 올랐는데, 자,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 해에 슈퍼사이클이 도는 섹터는 저렇게 급격한 반등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폭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익홀딩스 뭐 최대 주주하고 특별 관계자 뭐 지분 매도 그 부분 때문에 뭐 그동안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하락 추세는 멈춘 걸로 보이고요. 어저께까지도 멈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날 하루 12월 1월 5일 날짜 이때 하루 정도만 좀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이어나온 거는 원익홀딩스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옵션 만기일에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지금 코스피도 오늘 1.5%까지 올려쳤다가 종가 마감은 0.03%까지 거의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하락 마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하니까 기대감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조금 차익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로 오늘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6.34%까지 올렸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조선 섹터 들어가는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부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P5 공장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스관이랑
여기 보시면 배관공사 부분에 대한 게 사업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원익홀딩스가 담당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부분이 찍힐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용화 시점, 말 그대로 어저께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이달 양산 돌입해가지고 상용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그러면서 상용화 박자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별로 해가지고는 수급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원익홀딩스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머노이드 진행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밸류를 갖다가 계속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시작 때 이렇게 좀 줄줄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던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는데 왜 원익홀딩스를 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가 이제 이 최대 주주하고 특별 관계자에 대한 지분 매도, 그쵸, 이 공시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나오니까 바로 이런 주식들은 던져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유 비율 29.29%에서 48.2%로 줄어들었을 때, 그쵸, 이때가 이제 지분 매도한 날짜가 여기 보시면은 29일 날짜, 12월 22일 날짜, 12월 22일 날짜에 많이 던졌는데 작년 말 정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은 만약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지분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또 오르면 또 지분 매도가 나오고 또 오르면 또 지분 매도가 나와요. 이게 원래 전형적인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의 매도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원익홀딩스는 저게 1.07%, 이 지분 매도를 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지분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원익 회장님한테, 이용환 회장님한테 원익 이용환 회장님 자제분 세 분이 이제 돈을 빌렸어요. 217억 정도를 빌렸거든요. 이 돈을 빌려서 이걸 갖다가 호라이즌에 대한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호라이즌을. 그쵸. 그래야지 이제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근데 이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타이밍에 마침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면서 지분가치 1.07%가 약 280억 정도의 가치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갚기 위해서 이걸 매도가를 때린 거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매도가를 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지분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거기다가 1.07% 매도를 때렸는데 지금 이게 저기 한 80만 주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의 유동주식 숫자를 보면은 여기 3,800만 주 49.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 하락폭이 좀 과대 하락폭이 나왔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매도는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어쨌든 매물대선 돌파, 그리고 차익 매도,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 자체가 타점 부분 잡기 때문에 하단폭은 막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면은, 이게 주봉상으로도 그런데 이 수급 상태를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턴어라운드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합니다. 사실 핵심 물량 자체를 매도가를 안 때려요. 근데 한 5거래일 정도 매도가를 때리면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드실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여기 23일 날짜부터 29일 날짜에 매수 비중 들어온 거 대비해가지고 여기 이 30일 날짜부터 7일 날짜에 매도 비중 나온 게 더 적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맞춰서 주가 눌리는데도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주가를 누르지 않을 것이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오고요.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왔었을 때 이 올라가 있던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효과가 확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 보이시는 5만원대, 5600원이죠. 이 매물대선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수급을 넣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어쨌든 내일까지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 기간이 진행되는 날짜입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의 매매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2026년도로 끌고 올라갈 메인 섹터들을 갖다가 담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고, 관련 기업으로 이제 로봇까지 해가지고 AI 섹터 결국에 끌고 간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ESS 관련돼 있는 2차 전지하고 거기다 원전까지 이제 전력 부분으로 끌고 갔고, 전선주로 해가지고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가져갔고, 여기에 이제 실적 사이클 나오려고 하는 조선 섹터,
이렇게가 메인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원익홀딩스도 이제 포함이 된 건데, 그런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메인 섹터들은 시장하고 같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는 선물 포지션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도록 하면은 여기 보시면 9시 9분부터 해가지고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위로 치고 올립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고개 들면서 올려치고요. 여기 보시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콜옵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쫙 오전부터 해가지고 올려쳤어요. 그러면서 수급 상태 담았습니다. 자, 이제 풋옵션이 조금 문제였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풋옵션을 좀 갖고 놀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9시 10분 정도 넘어갔을 때 풋옵션을 올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박스권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올리고, 콜 올리고, 풋을 갖다가 안 줄인다. 그러면 이거는 박스권 형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풋을 내리더라고요, 다시. 그러면서 매도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수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비차익 매수세가 이 9시 초반대 이후에 딱 10시 지나니까 들어와요. 여기도 보면은 10시 코스닥 부분에 대한 것도 9시 40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국인 수급에서 이 지금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올려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수급이 이쪽으로 안 내려올 거라고 보세요? 키 맞추기 장세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코스닥 부분에 대한 거는 뭐 930포인트 그리고 이 930포인트에서 950포인트 박스권 가져가고 코스피만 계속 올릴 거라고 보세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는 올 거고 코스피 쪽에 대한 중소형주나 코스닥 부분에 대한 대형주나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기관금도 따라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신용잔고 올라가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장대 항봉을 치면서 올려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가격대까지 좀 끌고 갈 수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원익홀딩스의 지금 핵심 물량 자체가 이 19,000원대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9,300원대 구간까지 다 물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따라잡기 투자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폭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주가에 대한 밸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투매를 던졌으면 OBBC가 꺾여버렸을 텐데 지금 하나도 안 꺾이면서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담아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밸류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자, 어쨌든 원익홀딩스가 여기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좀 꺾이면서 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그쵸 나왔다가 확 올려쳤던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 꺾였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보다 밸류를 더 받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마이너스 80억, 누적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분기 합산해가지고 3억 남았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쵸? 자, 그러면 1, 2분기 때, 1분기 때 100억 좀 넘게 나오고, 2분기 때 마이너스 19억, 3분기 때 마이너스 81억이에요. 4분기 때 100억 정도 나오니까, 도합 합산해서 한 103억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1436억 원이니까, 펄을 갖다가 지금 한 30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PER이 한 300 정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쵸? 300배 정도. 자, 그러면 지금 로봇 섹터 실적 나오는 기업도 특히나 4분기 때 턴어라운드 나오는 첫 번째 기업이 휴림로봇 같죠? 휴림로봇이 수출이 40% 정도가 증가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290배 정도 됩니다. 원익홀딩스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클로버 같은 경우도 3분기 턴어라운드가 나왔고 4분기 때도 한 1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4분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2억 정도. 그렇죠. 영업이익이 한 32억 정도가 찍힐 건데, 여기다가 PER을 갖다가 한 500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양산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제가 알기로 한 900배가 넘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889배네요. 그니까, 제가 봤었을 때 원익홀딩스는 어차피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서. 그러고 나서 이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받쳐주고 거기다가 로봇 섹터까지 엮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클로버 정도의 PER이나 로보티즈는 어쨌든 LG항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로버 정도는 좀 받쳐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0배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는 한 6만원 정도 선?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면서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OBBC가 꺾이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눌러버려서 신용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방이 뚫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탁자금 자체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예탁자금이 지금 89조 원에 융자자금 27조 원인데 보시면은 기관들이 꺾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OBB 수치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딱 보면 NTX 거래 시간대나 장막판에 수급을 싹 받아서 먹어주는 포지션이 잡혀요. 근데 2026년도 넘어와서 기관들 쪽이나 틈틈이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를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단기 차익매도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목요일 이제 모레하고 글피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어가지고 또 이제 주말 전 금요일 날짜에는 또 투매를 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장막판에 말아 올리는데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받아 먹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가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거나 시장이 눌림 현상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25년도 때 미국의 승인 처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때 각 기업한테 발주 처리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2027년도까지 독과사 찬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건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이 원익홀딩스 지금 여기 보시면 차익 매도 나왔다가 NTX 거래 시간대 항상 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 리밸런싱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P5 공장 부분에 대한 게 저렇게까지 들어가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어쨌든 원익 IPS도 최근에 올라갔던 게 반도체 장비 부분 때문에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실적 시즌 맞춰서도 조금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같은 경우에 좀 투매가 나오면 어차피 제가 봤었을 때 한 11시에서부터 12시 넘어설 때 그때부터 수급 처리를 조금씩 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침 9시 때 툭 던져버렸다가 지금 보면은 다 빠지는 게 아침 9시, 아침 9시, 8시, 여기 저 9시, 여기 아침 9시, 아침 9시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미 털기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막 털어버리려고 아침에 툭 던져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갖다 그럼 말아 먹는다 하면은 이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왔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날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급 상태가 좀 바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에 던지는 물량 정도는 잡으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익홀딩스는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